당신의 소중한 인생 한순간을 정성스레 담아드리는 인생 레코드 부산, 오늘 밤도 인사드립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드릴 우피 그리고 민준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네, 저는 오랜만에 돌아온 DJ 우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투샷을 보는 게 거의 최초 아닌가요? 아마 인생 레코드 부산으로는 처음일까요? 네, 맞아요. 제가 한 반년에 한 번 정도 대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제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오늘 좀 시험시험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안 되는데. 우피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백수가 끝나고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대면 수업이 좀 있나요? 이제는 다 끝났죠. 거의 학교에서 엔데믹으로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죠. 물론 저만 안 쓰고 있습니다. 애들은 다 쓰고 있죠. 네. 저도 개강을 했습니다. 민준님은 이제 새로 다시 학생이 되셨죠? 네. 어떻습니까, 좀? 이게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너무 좋은 부분도 있는데 경계해야 될 부분은 내가 23학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정말 2, 3학번들처럼의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고. 그렇죠. 20살이 된 건 아니니까요. 내 인생은 지금 절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정말 그 기회가 많은 20살들의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항상 매일매일 다시금 나는 30이야 라는 생각으로 뭔가 다르게 이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이제 새내기지만 스물이 아님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또 그렇다고 헛내기처럼 살아선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항상 깨어있고 또 그런 느낌으로 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튼 저는 보면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사람이 대학을 30쯤 가야지 이게 제대로 다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제대로 다녀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켜보면서도 되게 재미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애 원제로 인생 레코드 부산 찾아주신 손님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세요. 네,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한번 해주시죠. 니서씨 누구신지 정도. 네. 네, 저는 부산에서 거의 태어나고 자란 부산 찐 토박이고요. 네. 지금은 뉴욕에서 살고 있고 올해 잠깐 부산의 지인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러 잠깐 들어왔습니다. 네. 역사상 가장 이제 멀리서 거주하고 계시는 현재. 그래요. 유럽보다 이긴 쉽지 않죠. 되게 처음부터 감동인 게 그 짧은 순간에 또 한국 생활 중에 그렇죠. 이 01 FM 귀한 시간에 이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일단 미국 문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앞뒤가 바뀌어야 되겠네. 맞아요. 네, 오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손님은 한지성 님이신데요. 저희 인생 레코드는 어떻게 또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PD님이랑 여기서 우피라고 말씀드려요. 네네네. 우피 PD님이랑 알고 지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거의 10년 아니에요.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자주 뵙고 같이 활동을 막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오면 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01 FM을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부산에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01 FM의 다양한 게스트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거를 보면서 되게 저도 참여해보고 싶다라던 찰나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항상 저희가 공고를 올린다는 거는 사실은 대기하는 분이 없다는 뜻인데 감사하게도 망하기 전에 한 명쯤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주시죠. 좋습니다. 오늘 이 말은 꼭 해야겠는데 인연이라는 게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뵀던 지가 한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뵌 게. 이 오랜만에 뵙는데 기운이 정말 새로워요. 오랜 친구를 만난 느낌보다는 이분은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느낌이 들면서 맞아요. 정말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지성님의 인생을 정성스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퍼센트로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어 주시면 됩니다. 인생 몇 퍼? 네,
0에서 10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어느 정도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은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35%요. 35%. 정직한 숫자네요. 네. 저의 나이를 감안할 네. 수 있는. 아, 그렇죠. 네네. 네. 그런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100세 시대에 이제 이거를 시간으로 비유하면 그렇죠. 네, 50세는 이제 정오후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보통 이제 저희가 뭐 20세, 30대가 되면 40, 50대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인생이 그 뒤에도 있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지금 현재 100%라는 진행돼서 35%가 지금 진행이 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20% 정도일 수도 있으면 저희는 한 120까지 살 것 같거든요. 네. 싫어도 그 정도까지 살게 할 것 같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죽고 싶어도 줄 게 안 되는 세상. 또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게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그 이렇게 타노스처럼 죽어주라.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좀 살게 죽어주라. 그래서 의학이 발달했더라 해도 보험이 발달이 하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이제 수명을 선택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도래한 것 같은데 길게 삶을 바라보자 올해 큰 마인드셋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35%에서 기록하는 지성님의 청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 최대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남겨주세요. 인생 3컷. 네. 어떤 부분이 좀 베스트 순간으로 기억에 남으시는가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베스트 컷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과거로 이제 짚어갔는데 가장 큰 베스트 컷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1년이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30대 중반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커리어를 더 빌드업을 하거나 이제 좀 더 이제 그 정점을 찍기 위해서 되게 이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뭔가를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 된 상황이어가지고 다시 여기를 왔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재도전하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때 좀 더 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 나다운 삶? 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하나고 둘째는 이제 20대 후반을 생각을 해보면 엄청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가속도로 막 살았던 것 같아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이제 어머님 회사에 이제 진짜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부장님이 계시는데 부장님과 이제 최근에 트럭을 타고 어디를 가면서 물어봤어요. 부장님 요즘 제가 30대가 좀 들어서면서 중반이 되면서 삶이 뭔가 의욕이 없어졌어요. 그랬던 적이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부장님 하시는 말씀 나는 그렇게 가속을 밟으면서 사는 적이 없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무 뭔가 쉬지 않고 되게 팍팍하게 그러니까 풀로 채워서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것 같고 그때는 조금 더 그냥 단편적으로만 삶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삶을 보고 올해 뭐 하지? 올해 어떤 성취하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좀 더 상대방을 둘러보거나 좀 더 시간을 가져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20대 초반은 좀 삶의 밸런스 좀 약간 뭔가 흘러가면서 뭐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삶의 밸런스를 맺었던 계기가 이제 그런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태간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부가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일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DJ 민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라인을 타고 있는 느낌. 그죠. 근데 DJ 민주는 조금 이 단계가 조금 빠른 것 같긴 해요. 저는 저는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타인들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그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도 미끄러져도 다시 이제 받쳐주는 쿠션이 있었던. 그렇죠. 싫어하지만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이유가 없었죠. 맞아요. 네. 네, 저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됐습니다. 그렇죠. 좋네요. 네. 아니, 지금 와서는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남들보다 좀 끈기가 부족한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됐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끈기라는 것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나에게도 위기가 오겠죠. 그렇죠. 뭐 순서의 문제겠지만 사람이 겪을 경험은 다 비슷하게. 네, 행운은 다들 비슷한 그 크기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순간을 얘기하셨는데 좀 얘기를 더 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뭐 인생 세 컷은 좀 짧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 얘기가 좀 길게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생 세 컷은 짧게 듣고 넘어가고요. 다음은 극복의 순간을 떠올려보는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세 컷 시간입니다. 극복 세 컷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을 최대 3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 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네, 3가지 정도 남겨주셨는데요. 자, 앞에 얘기했듯이 일단 타지 생활을 하시게 됐는데 좀 많이 타지라서 좀 너무 많이 타지라서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해서 좀 그런 극복의 순간이 생겼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3가지를 말씀하신 대로 3가지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과거부터 이야기를 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작별의 시간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빠가 다 해줄 거야. 그렇죠.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유학을 너무 가고 싶었었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유학을 보내줄게. 딸이 원하면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줄게라는 걸 항상 이제 아빠가 약속을 해왔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나는 유학도 가야 되고 유학 가서 또 이런 세계 다양한 것들도 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서포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빠였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쵸. 그 삶의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느낌. 일단 2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20대 성인이잖아요. 근데 진짜 찐 어른은 아니었던 거죠. 그쵸. 네, 아빠가 사라지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고 그게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네, 엄마와도 되게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근데 다행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극도로 되게 불안했던 상황에서도 주변에 이제 엄마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또 잘 극복을 해내셨고 두 번째는 이제 커리어 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어떤 커리어 전환일까요? 맞아요. 그 이제 준호님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파티 플래너였어요. 원래는 이제 파티 플래너였다가 그쵸? 어느 순간에 좀 내가 파티 플래너로서 스페셜티가 뭘까, 차별성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 되게 고민을 했던 게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돼야 되나? 인테리어를 배워야 되나? 뭐냐면 이제 공간을 설계하고 디자인을 그쵸?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설치 예술이었어요. 컨템포러리 아트를 배워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고 거기에 이제 UX, UI에 대한 개념들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옆에 같이 있던 프로덕트 디자이너 친구랑 우리 포트폴리오 만들 겸 1년 동안 한번 해보자. 왜냐면 바로 커리어가 전환이 되지 않잖아요. 저는 그쪽 분야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2년 넘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저는 사실 이런 거 못 했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것만 하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관련이 있는 게 저희 아버지께서 건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일하던 시절에는요 CAD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다 손으로 하던. 다 손으로 그리고 자아돼서 이렇게 그리고 그 설계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 역시나 미니어처로
그쵸. 직접 지어보고 비슷한 소재로 지어보고 낭만의 시대 뭐 이런 낭만의 시대 낭만의 정말 시대. 르네상스 건축계의 르네상스 시대를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시절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성수대교 붕괴됐죠. 정말 찐으로 사람들이 죽으면서 발전했던 시기예요. 그쵸. 그런 시대를 살아온 건축가 분이신데 지금 살아남으셨잖아요. 이 살아남으신 데는 엄청난 또 운이 있으시기 때문에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아버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공간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많았고, 저도 사실 뭐 공간 대관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듣고 보니까 뭔가 어울리는 미래상이 어떤가 했더니, 이렇게 지금 뭐 IT 분야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사람들의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일을 해도 참 잘하시겠다. 뭔가 요즘에 그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 집 안에서 뭔가 업무와 삶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업무 공간도 있고 집도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집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우피님, 민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UX 디자인의 가장 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자동차랑 건축이에요.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휴먼 센터 디자인, 인간 중심의 디자인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은 사실 웹이나 어플리케이션은 아니네 하면 바꾸면 되거든요. 그쵸. 건축은 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네, 돈이 더 많이 들겠죠. 다시 뭉개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돌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죠. 뭐 사실 뭐 저희 아버지께서 건축하실 때 트렌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도시를 만들 때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나 경남권에서는 여기는 뭐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을 원래 붙여서 세우면 안 되는데 그 협의가 되면 공간을 안 주는, 구청에서 협의가 되면은 이제 붙여서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 공간과 시너지를 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게 트렌드였고 이 건물이 10년 후에 용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모르는 게 트렌드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바둑 기원이나 뭐 학원 용도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기가 뭐 목욕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설비를 했던 거죠. 그랬어야 건물이 팔렸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디자인이 요즘에도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상 고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요즘에는 또 이유가 다르죠. 뭐 예전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한정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야 돼서 그랬다지만 지금은 개성을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런 요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생활로 또 올라옵니다. 네. 네. 쉽지 않았죠. 히읗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는 느낌이에요. 네. 이게 히읗이 히읗이 정말 한 칸 띄우고 히읗이거든요. 한글의 위대함을 알려주네. 약간 쉽지 않았죠. 아니 정말 이거를 이런 느낌? 이거를 영어를 할 때 되게 쓰고 싶은데 이거를 마땅한 게 없어요. 없죠.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어로 하면은 하하하 HA 뭐 이렇게 하거나 점 3개 들어가고. 미국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에 UX 전략 가정 코스를 밟았어요. 밟았는데 일단 언어도 일단은 물론 이제 남편이 미국인이어서 나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또 아카데믹한 영어에 들어갔을 때는 또 너무 달랐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니까 한국 문화는 이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좀 듣고 눈치껏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거기는 눈치가 없더라고요. 아니 오더와 스피크 아웃 해야 돼요. 무조건 말해야. 말을 안 하면 얘는 의견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안 하면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먼저 물어봐.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이제 한 번 더 챙겨주는 정문화가 있으면 여기는 안 챙겨주더라고. 오케이, 너 말이 그냥. 없으니까 뭐 발언권은 모두에게 있고 말을 안 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다. 큰 차이입니다. 정말 큰 차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팀 활동하거나 캡스톤 클라이언트랑 미팅을 할 때도 그냥 그렇게 이제 계속 제가 비교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내가 좀 더 주도적이고 내 의견을 했는데 여기서 그걸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나는 또 왜 이것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이제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는데 이제 서로 막 노션에 받아 적어요. 받아줬는데 막 너무 엉망이어서 이제 저 딴에는 네. 좀 이걸 정리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다들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남아서 이제 정리를 해줬어요. 네. 그 다음날 이제 팀 미팅을 하는데 네. 이제 한 명의 애가 누가 정리를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리했는데 왜 이렇게 하니까 제발 팀원의 모든 퍼미션을 허락을 받고 해라. 너 커먼차 단독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노다지네요, 노다지. 네, 노터치. 그 말을 하면서 되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벌써 이런 것까지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좀 그런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좀 알아가는데 좀 힘들었고 1년 동안 계속 관찰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사는 세상에 대해서 네, 어떻게 말하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용어를 쓰지? 어떤 액센트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지? 또 옷은 어떻게 입고 다니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이방인으로서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미국에서 구글을 따라하려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보수적인 집단의 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율도 굉장히 높고 생각보다 보수적인 나라죠. 예, 근데 그게 기업의 한정에서 좀 보수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 치면 그때는 또 안 그럴 겁니다. 왜냐면 제 지인 한 명이 힙합 동아리를 하는데 나서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TMI 굉장히 환영받고요. 미국에서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걸 굉장히 그 봉사 정신을 가졌다고 존중을 해줍니다. 그런데 유독 그 회사 문화에서는 아무래도 구글이 그런 걸 선도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원래 대기업 하는 거 따라하니까요. 업무 효율성이 극도로 높아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좀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안쓰러운 마음도 좀 드네요. 네. 사실 저는 뭐 토종 동래구 사람으로서 타지 생활을 안 해봐서 딱히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한국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불편하죠. 그냥 뭐. 그래도 그런 정말 난이도가 높은 사회에서 잘 살아내고 계시는 우리 한지성님. 그렇죠. 참 같은 한국인으로서 뿌듯합니다.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우리 우피님 좋아하시는 야구에 빗대자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옛말로 국위선양 국대로서 방금 그 야구가 이제 참패하는 걸 봤지만 IT 분야의 해외 용병이잖아요. 이게 참 멋지게 적응하셨으면 IT 분야의 메이저리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지성님의 극복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이제 지성님께 행운을 드리는 시간. 네, 그래서 마지막은 오늘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운을 가득 담아드리는 천사의 조언 코너입니다. 네, 저희 천사의 조언 코너에서는요, 이 오라클 카드인 엔젤 앤서라는 카드를 활용해서 점을 봐드리는데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천사가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좀 만들어 보실까요? 아까 했던 것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미리 카드를 뽑아놨는데 저희가 지성님께 질문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그거였죠. 지금 이제 한국에서 시작한 일을 계속 이걸 좀 더 확장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여기에 그만두고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또 다른 길을 새로 찾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사람 인생을 길에 빗대자면 어린 시절의 길은 뭔가 이 도심 속이나 교차로에 속한다면 이 30대에서 40대 사이에 놓인 사람들이 겪어가는 길은 고속도로입니다. 그쵸. 이미 올라타서 달리고 있죠 이미. 나들목이 나올 때까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를 내가 제대로 들어간 것이 맞는지, 제대로 된 톨게이트에 들어간 게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choose a new direction.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잘못하다는 뜻인가요?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돌아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잘못했다는 게 시점에 대한 좀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길을 확장하는 것이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일로 발을 뻗치는 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고민을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근 5년간의 고민들을 돌아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0세부터
기억에 남는 0세부터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어릴 때 어땠는지. 가장 잘 알고 왜냐면 부모님께서는 내가 어린 시절이 가장 기억력이 활발할 때예요. 그때의 기억이기 때문에 70, 80이 되셔도 치매가 걸려도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 시기에 이 기억들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조언을 받으셔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으로 살았는지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그래프 속에서 뭐 좋은 거는 위로 올리고 나쁜 거는 밑으로 내려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 속에 답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시점에 대한 질문이에요. 뭐 지금 나들목이 언제 나올 것인가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길을 잘못 탔다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지 그런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택지가 언제가 올 것이냐. 근데 not the right time.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길을 돌아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에 집중을 해라. 좀 더. 지금은 현상 유지를 하면서 이 짬내서 내가 그런 고민들을 지금 일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not the right time이라는 뜻은 지금 바꾸기에는 뭔가 걸려있는 게 너무 많아요. 환경적으로. 그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남편도 생각해야 되고 뭐 그 회사의 동업자도 되고. 생각해야 되고 거래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지금은 현상 유지를 시키면서 그 고민들을 짬내서 해야 된다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층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관계를 좀 보자면요. 과거에는 ask for help from others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보통 과거, 현재, 미래에 뽑히는 엔젤 앤서 카드는 조언이기 때문에 과거에 필요했던 조언을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ask for help from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라는 조언 왜 나오겠습니까? 조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독단적인 선택들이나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성향을 좀 습관적으로 가지지 않았나.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도움을 받는 게 더 많은 이 힘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스포츠도 팀이 하는 거고 내 인생을 스포츠에 빗댄다면 또 내 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나 동업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잘 받는지가 그 사람의 미래를 정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조언이 나왔고요. 현재는 it's up to you. 당신에게 달려있다. 천사가 살짝 비웃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소위 그 입만 웃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것은 약간의 조롱이 섞인 이건 너한테 달려있어 이 말인데 그거 다 너가 만든 결과야. 네가 선택한 길이고 남한테 그걸 탓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결국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좀 인색한 분이시라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좀 구하는 것을 노력해보는 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고 look for a sign 이 촉을 곤두세우고 사인을 찾아라는 건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앞으로 다가올 행운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별로 안 옵니다. 지금까지 행운을 많이 땡겨 쓴 거예요. 아하. 인생이 잘 풀린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행운은 100이 있다면 지금까지 90에서 80 정도가 다 나왔기 때문에 남은 행운들은 눈을 씻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조언이 될 수 있어요. 네. 힘들겠는데요? 네. 행운을 많이 땡겼었다. 네. 행운을 많이 땡겼었어요. 근데 아직 행운을 느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원래 이제 네. 행운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많이 잊고 납니다. 김진호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어떤 구절인가요? 폭죽과 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폭죽이 그 하늘로 날아가면 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폭죽이 자기가 별인 줄 착각합니다. 아하. 결국 밑에 떨어져서 재가 되죠. 정말 폭죽이 별처럼 빛날 때는 자기가 별인 줄 착각하고 떨어져서야 재인 줄 압니다. 그만큼 착각하기가 쉬운 존재예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 떨어진 재에도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만든 노래가 그런 노래인데 그 말처럼 지금까지 아까 인생 그래프 그리면 나올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행운을 겪었는지. 저는 이 카드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많은 행운을 겪으셨을 거예요. 네, 타인과 비교를 또 안 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한국에서 행운이 없다면 미국에 진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죠. 네, 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행운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이 정도 버티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솔직히 행운이 없으면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어요. 행운이 없으면 여기에 녹음하러 올 여유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고 한국어도 제대로 못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이제 한국말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여유가 없으면은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인색합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네. 네. 행운을 너무 크게 생각했네요. 뭔가 이제 돈벼락 뭐 이런. 아니요, 근데 저도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항상 럭키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선택이나 뭔가를 하면 좀 원하는 대로 제가 결과를 얻게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복권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큰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것도 걸렸군요. 있었고, 네, 뭐 뽑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1등 걸리는 경우도 있고. 땡겨 썼네요. 땡겨 쓰셨네요. 저는 닭광이었거든요. 평생에 뭐 뽑히는 거라고는 없어요 인생에. 저 이벤트 걸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삶에 저는 공짜가 없습니다. 네, 저는 비행기 표도 걸린 적이 있고. 많이 쓰셨네. 많이 쓰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예. 생각보다 그런 뭐 응모에서 안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행운이 요즘에 좀 오고 있는데 잊고 있었던 보험료 환급금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행운이네요. 금융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치료. 저도 받고 어제까지 있었어요. 아팠는데 오늘 안 아프더라고요. 안 아프죠. 예. 안 아프더라고요. 도파민이 막 분비되고. 네, 도파민 분비가 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카드가 좀 잘 맞으셨나요? 네. 마음에 안 듭니다. 네. 행운이 와야 되는데. 욕심쟁이 우훗.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래도 행운이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내 행운이 깔려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행운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회를 잘 포착하시면 됩니다.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좋은 점괘를 봤으니까 칭찬 마켓으로 넘어가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항상 서로 칭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칭찬 마켓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순서가 어떻게 했죠? 먼저 듣고 해드리면 저희를 각각 이제 칭찬을 해주시면 저희도 각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담 타임. 덕담 타임. 예. 구체적으로. 네. 마무리는 아름답게. 예. 이게 사실 중간에 노래가 들어가면 갑자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음악 좀 틀어주세요. 사람이 한 명이기 때문에. 동동동동동동동. 너무 좋다. 그댄 곁에 없지만. 민주님. 네. 저는 오늘 너무 긍정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가고요. 오히려 치유받아가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제 뭐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칭찬보다도 민주님과 우피님으로부터 오히려 좀 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랜만에 정말 민주님이랑 우피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웃음에 감동이 있네요. 감동적입니다. 네. 자, 가볼까요? 네. 저는 지성님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행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일수록 이 뭔가 저 애정이 갑니다. 이분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아까 말했다시피 미국에서 활동하는 메이저리거처럼 한국을 빛내는 사람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인스타 넘기다 봤는데요. 오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주변에 인맥 관리를 할 때 어떻게 기준을 내리냐 이거 궁금했는데 그 옆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식이 저 사람이면 어떨까 생각해봐라. 근데 지성님을 봤는데 나중에 내가 딸을 낳았을 때 저렇게 살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잘 키웠다. 네. 그게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너무 사람을 그렇게 이제 사람을 오늘부터 그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딸이 한지성님처럼 이렇게 미국에 진출해서 일도 하고 또 자기 해외에 있는 남편도 만나고 너무 멋진 삶일 것 같은데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민주님 말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사실 요거는 제 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제 말에는 다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해석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다 와닿고 막 이렇게 막 행운이 떨어져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막. 네. 저는 일단은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네, 사실 시간이 막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신경 써서 와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지가 시간이 있게 됐는데 되게 뭘 같이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뭔가 응원해 주시는 게 저는 느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아무쪼록
그냥 잘 이렇게 지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한 마디만 더 하자면 우피님이 그 롤러브레이드인가요? 예. 타는 게 인라인 너무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 네. 타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대로 다시 탄 거는 작년부터죠. 작년이요? 그때 이제 막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영상도 다 담아내고 하면서. 예. 사실 안 부딪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영상이 되게 머리를 찢는 것처럼 나와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이 좀 위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네. 좋은 의미로 넘어져도 계속 뭔가 계속 인라인 그 타시는 영상 올리면서 뭐 계속 꾸준하게 트라이하는 것들이 되게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느끼는 건데 이 우피님은 저보다 형인데 소년미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소년들은 넘어져도 일어나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넘어지면 아픈다는 걸 알거든요. 네. 근데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피님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요? 네, 오랫동안. 네. 요즘엔 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조금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동안 저분은 계속 도전을 하는구나. 맞아요. 네, 들이대보는구나. 네. 그게 인라인에도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삼각 칭찬. 아름답네요. 예. 몸둘 바를 모르시네. 예. 약간 국제 관계의 그런 공조와 같은. 네. 오늘 야구도 졌는데 기분이라도 좋아야죠. 예. 호주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칭찬 마켓 뒤에는 제가 이제 명언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한지성님이라서 박지성님의 명언을 가져왔습니다. 네. 너무 재치 있는데. 정말 지성 중에 지성. 네. 지성 중에 지성. 네. 한국의 3대 지성 중 하나라고 하죠. 네. 맞죠. 박지성님께서 자서전에서 남겼던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쉬지 않고 뛰고 있다는 것이지 그들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입니다. 네. 누군가와 이렇게 비교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들과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 그게 멈추지 않는 이 원동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뭔가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적응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저 사람들이랑 뭔가 안 맞고 뭐 힘든 일을 겪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살짝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들과 같은 그라운드에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맞아요. 후보가 아니라 주전인 겁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인생 레코드 부산 14번째 시간이었어요. 네. 어떠셨나요? 오늘 좀 괜찮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 지금 계속 전율이 온몸에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일주일 정말 기분 좋습니다. 다음 녹음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명언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은 클로징을 민준이 한번 쳐볼까요? 네,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자요.